안녕하세요. 해충방제 백과사전 이프로입니다. 네, 인테리어 시공을 완벽하고 틈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먼지 다듬이가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서 나올까요?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인테리어 자재에 붙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한 곳에 보관하는 자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 창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같이 섞여 있는 창고에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인테리어 업체가 발주를 넣었을 때 그 인테리어 자재를 가지고 오는 회사의 아주 큰 창고에 있다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충 이제 아시겠죠? 큰 창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 창고는 여러 가지 벌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먼지 다듬이가 그 창고에서 혹은 바깥에 쌓아놓은 그 야적장 이런 데 쌓아놓은 자재에 붙어서 서식을 하다가 그대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옮겨올 때 물론 뭐 벌레가 보이면 당연히 그 업체에서 벌레를 제거를 하겠죠. 근데 알까지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는 상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시간차를 두고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 보이다가 나중에는 뭐 한 자리에서 10마리 이상, 어떨 때는 진짜 100마리 이상 버글버글 뭐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충격이 큽니다. 나의 이 안전한 집이 갑자기 벌레 소굴이 돼가는 걸 느꼈을 때 참담하죠. 하지만 이 벌레가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먼지 다듬이는 사람한테 해가 거의 없습니다. 사람한테 해를 입힐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그냥 생각해 본다면 진짜 0.000 몇 프로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먼지 다듬이로 해를 입었다는 분들을 제가 이 업계에서 벌써 20년 정도 하고 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먼지 다듬이 때문에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먼지 다듬이에 대해서 잘 알면은 그 먼지 다듬이에 대한 공포가 줄게 되겠죠. 그리고 이 먼지 다듬이가 나타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면 또 이제 먼지 다듬이에 대한 공포를 극복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내용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 주시면 먼지 다듬이를 없앨 수 있습니다. 100% 다 잡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일단 우선 먼지 다듬이를 최대한 줄여놓고 먼지 다듬이가 더 늘어나지 않게 관리를 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이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갑자기 먼지 다듬이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일단 먼지 다듬이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벽 속에서부터 벌써 개체수가 늘어나서 어느 틈이든 조그만 틈이 있다면 밀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와 있는 먼지 다듬이를 먼저 한번 싹 퇴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1번입니다. 이때 쓸 약제는 액체 약제보다는 액체가 포함되지 않은 에어졸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희석 약제라든가 델타킬 뭐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 그런 약제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에어졸로 가장 약한 걸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개체를 죽인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럼 걸레바지 쪽에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사 후 정리가 되지 않는 물건들이 바닥에 있다면 그것을 한 번씩 치워주면서 약을 뿌려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될 수 있으면 천장 쪽에 있는 천장 몰딩 쪽에 틈이 있다면 거기다 한 번씩 뿌려주는 것도 좋고요. 거기 이렇게 뿌리려면 이제 집을 완벽히 비워놓고 하셔야 되겠죠. 안전하게. 그리고 창문 틀, 가장 빈번하게 눈에 띄는 장소인데요. 이 창틀에도 약을 좀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창틀, 걸레바지, 그 다음에 천장 몰딩, 그리고 싱크대 그 하단부, 걸레바지를 열면 그 하단부 공간 있죠. 그리고 뭐 장롱이 있다거나 옷장이 있을 때 무거울 때 움직이지 못하는 냉장고라든가 뭐 이런 물건들이 있을 때 그 뒤쪽으로 바닥 쪽으로 약을 한 번씩 뿌려줘서 일단 나와서 돌아다니는 개체를 최대한 줄여 놓습니다. 두 번째로 틈을 다 막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뭐 장비는 뭐 당연히 실리콘이 가장 좋겠죠. 다이소에 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6,000원 정도면 구매하실 수 있고요. 실리콘에 관한 영상도 유튜브에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좀 숙지하셔서 좀 하시면 더 좋겠죠. 자, 실리콘으로 막아줘야 될 그런 틈. 자, 1번은 걸레바지 하단부. 이사를 가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걸레바지 하단부가
하단부에 또 해야 되냐는 또 질문도 받은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인테리어의 그 실리콘과 방역의 실리콘은 좀 다릅니다. 인테리어는 좀 보기만 좋으면 돼요. 그래서 잠깐 미세하게 틈이 있더라도 보기만 좋으면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때는 깔끔해 보이지만 사이사이에 아니면 중간중간에 틈이 조금씩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후레쉬를 가지고 위아래를 이렇게 위에도 비춰봤다가 그 다음에 아래도 비춰봤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비춰보면은 미세한 틈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런 틈들을 찾아서 투명 실리콘으로 한 번 더 겉바르시고 깔끔하게 실리콘 헤라로 마감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역의 실리콘은 1mm의 틈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처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실리콘 작업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못 나오게 만들기도 하고 살충할 장소를 최대한 없앤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 바른 곳에는 살충제를 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틈, 어딘가 발리지 못하는 그런 틈에만 살충을 해주면 되니까 실리콘은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작업입니다. 사실을 이렇게 완전히 뜯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벽에 단면이 보입니다. 근데 그 단면에 이렇게 보면 마감재들이 다 보이죠. 뭐 단열재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석고 보이고, 뭐 강목을 댔다면 강목이나 이런 구조도 보이고, 먼지 다듬이가 이 석고판에 붙어왔어요. 만약에 그럼 석고판 그 뒤쪽 공간에 엄청나게 많이 번식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손쉽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은 어디냐면 이렇게 이어진 이 단면이겠죠. 단면이 만약에 창틀이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단면으로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먼지 다듬이가. 근데 창틀이 있잖아요. 설치가 됐어요. 그럼 단면이 가려졌죠. 그리고 실리콘이랑 처리가 다 됐습니다. 사시도 이게 조립품이다 보니까 이 이음새에 틈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사시를 설치한 이후에 이 마감이 실리콘 마감이라든가 이런 마감들이 완벽하게 안 된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사시에 있는 모든 틈들을 다 막아주셔야 돼요. 자, 다시 1번은 뭐라 그랬습니까? 1번은 살충이라 그랬죠. 나와 있는 벌레들을 일단 잡고, 그 다음에 2번 틈 막기.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다시 살충입니다. 세 번째 살충으로 이제 들어섰을 때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먼지 다듬이 계획은 좀 단순합니다. 뭐 존벌레처럼 이렇게 집집마다 많이 다르진 않고요. 어떤 집은 조금 더 짧게 뿌려야 될 가능성도 있지만 거의 동일하게 1주 단위로 약을 뿌리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안전하게 약을 뿌리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짧게 칙 이렇게 뿌리는 거 잊지 마시고 길게 칙 뿌리면 좋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약을 쓰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집 전체에 대한 작업을 1주 단위로 총 8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8번. 물론 이론적으로는 먼지 다듬이가 알에서 부화가 되는 그 기간이 1주에서 2주니까 처음에 성충을 없애고 두 번째로 알에서 부화가 된 개체를 일주일 후에 없애고 두 번째로 부화되는 또 개체를 2주 후에 또 작업을 해서 없애면 이론적으로는 완벽하게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그렇게 잘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그냥 2달 동안 8번을 작업을 해주시는 게 평균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개체를 줄일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체적인 작업이라 하더라도 2차 작업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약을 뿌릴 장소가 많지 않습니다. 몇 군데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이는 걸레바지는 다 막았겠죠. 모서리 같은데 약간 덜 막힌 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싱크대 하단부는 막을 수 없는 공간, 그리고 냉장고 뒤쪽도 막을 수 없는 공간, 장롱 뒤쪽 거기도 막을 수 없는 공간, 그리고 침대를 매번 이렇게 뺐다가 넣었다가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면 거기도 막을 수 없는 공간으로 그렇게 가정을 하시고 약을 뿌려주면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몇 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2달의 기간이 지나면 이제 4번째로 모니터링입니다. 이때부터 진짜 중요한 건데 모니터링을 2주 단위로 하시면 됩니다. 끈끈이 트랩 있잖아요. 바퀴 끈끈이 같은 것들, 종이 트랩, 그것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다 하냐면 주로 그 보이지 않는 공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냉장고, 싱크대 아래, 침대 밑에, 장롱 쪽 이런 쪽에다가 설치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이걸 2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트랩 내부에 몇 마리가 잡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이 되죠. 주로 그 끈끈이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그 테두리로 이렇게 붙거든요. 몇 마리 붙어 있으면 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세히 이렇게 밝은 데서 관찰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부위가 있다면 그 부위만 살충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이렇게 먼지 다듬이는 이제 앞으로 2달간 살충이 끝났다면 그때부터 이제 관리 체제로 들어가야 돼요.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게, 혹은 또 번식한 장소에서 나오고 있다면 그 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그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또 살충도 병행하는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모니터링, 네, 그게 4번째입니다. 자, 4번째는 모니터링, 그 다음에 즉각적인 살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아이가 있는 집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까요? 네, 궁금하시죠? 아기가 있어서 이 살충제를 뿌리는 거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살충제를 뿌릴 때는 당연히 처음에 전체적으로 작업할 때는 아이가 없는 게 좋죠. 아이가 외출을 할 때 살충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뿌리고 이렇게 외출했다가 들어오시면 됩니다. 대략 시간은 뭐 1시간 정도, 짧게는 30분도 괜찮고요. 그렇게 외출했다 들어오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한 30분 이상 좀 시간을 끌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환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 약을 뿌릴 때는 환기를 절대로 시키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기류가 생기면, 바람이 불거나 공기의 흐름이 생기면 약을 뿌릴 때 고스란히 약이 그 흐름을 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은 부분에 약이 많이 갈 수도 있고, 약을 뿌릴 때 선풍기도 틀면 안 되고, 에어컨도 끄시고, 히터 끄시고, 창문도 닫으시고,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멈춘 상태에서 약을 뿌린 후 바로 창문을 여시고 환기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살충 성분이 공중에 떠다니는 걸 내가 고스란히 다 받게 되기 때문에, 안방서부터 한다 그러면 안방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돌고 창문을 열고 문을 닫고 나온다, 뭐 이런 계획을 딱 세우셔서 그렇게 집안 곳곳을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처음부터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1번 전체적인 살충, 지금 현재 나와서 돌아다니는 애들을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2번 전체적인 틈 막기, 3번 살충입니다. 계획적인 살충을 해주셔야 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총 8번, 뭐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냥 8번 그냥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틈 막은 장소를 제외하고 살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몇 군데 없습니다. 그리고 4번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살충입니다. 그 주기는 대략 한 2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벌레들은 한 달 만에 한 번씩 확인하고 그거에 맞게 이렇게 살충을 하면 되는데, 먼지 다듬이는 이게 이제 또 한 달 동안 또 그냥 놔둬버리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모니터링 트랩에 붙었는지 확인을 하고, 붙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살충을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틈이 있다면 막아주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1, 2, 3, 4 작업 방식에 뭐 1, 2, 3, 4가 있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청소가 돼야 되고요,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환기도 해줘야 됩니다. 집 안에 사는 이 집벌레, 먼지다듬이, 좀벌레, 뭐 그리마, 이런 어떤 집벌레들이 많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물, 먹이, 온도, 틈, 이렇게 4가지 조건이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번식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요. 번식량이 좀 준다든가 번식을 못 한다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중에 근데 뭐 물, 먹이, 온도, 틈, 이 4가지를 다 없앨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사람은
물도 필요하고, 뭐 먹는 것도 필요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공간에는 어느 틈이든지 뭐 틈이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갖춰 놓고 좀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물 못 없애죠. 물은 항상 써야 되고 항상 먹어야 되고, 물은 못 없습니다. 그리고 온도, 뭐 아이가 있다면 더 그렇지만 온도를 낮출 수가 없잖아요. 차갑게 할 수가 없고, 뭐 한 15도 이하로 이렇게 뭐 낮춰버리고 계속 생활할 수 없고, 그리고 아주 뜨겁게 뭐 한 55도 이상 60도 정도로 이렇게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레가 살기 딱 좋은 환경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온도도 패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남죠. 먹이와 틈. 자, 먹이를 없애는 방법. 가장 쉬운 게 청소겠죠. 먼지 다듬이, 이 이름처럼 먼지에 섞여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습니다. 특히 곰팡이 좋아하고요. 도배 풀 뭐 이런 것도 잘 먹고, 이런 유기물들을 잘 먹기 때문에 청소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틈. 우리가 또 틈을 막을 수 있죠. 실리콘으로 막고, 우리가 만약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틈이라고 한다면 박스 같은 걸 갖다가 그냥 바닥에 이렇게 놓잖아요.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그게 하나의 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를 없애주면 되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먹이와 틈. 이 두 가지를 최대한 없애는 것을 선행해 주셔야 그 1, 2, 3, 4번의 단계의 살충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환기도 먹이를 없애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환경을 좀 개선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이 외기에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에도 곰팡이균이 일부 아주 조금 미세하게 섞여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외기와 집 안에 있는 공기가 똑같아진다면 진짜 0.00000 몇 퍼센트의 뭐 곰팡이균이 이제 집 안에 있겠죠. 그런데 창문을 딱 닫는 순간, 이 집 안에 있는 공기가 가둬지는 순간 이 공기 중에 있는 곰팡이균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습도에 따라서 곰팡이가 피었다 졌다 반복하고 또 계속 피는 공간도 생기고, 그러면서 또 먹이를 그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기는 무조건적으로 하루에 한두 번씩 꼭 해주셔야 돼요. 환기만 잘해줘도 먼지 다듬이가 먹을 이 주식인 곰팡이가 많이 줄어듭니다. 훨씬 더 쉬워지겠죠. 자, 오늘 이사 간 집에 특히 인테리어를 하고 깔끔한 집에 이사를 갔는데 먼지 다듬이가 이렇게 많이 생겼을 때 그 원인과, 그리고 어떻게 퇴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 먼지 다듬이에 대한 공포증이 이렇게 좀 심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 영상을 보시고 먼지 다듬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는 게 좋고요. 우리 집 환경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먼지 다듬이를 퇴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포증은 조금씩 이렇게 사라지겠죠. 먼지 다듬이는 사람한테 해롭지 않습니다. 매우 작은 해충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라는 어떤 그런 공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 다 믿지 마시고요. 먼지 다듬이와 우리 집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먼지 다듬이는 쉬워집니다. 습기가 많은지, 결로가 있는지, 틈이 있는지, 누수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집에 대한 어떤 그 위치 파악이나 환경에 대한 파악이 잘 되고, 먼지 다듬이가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이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훨씬 더 쉬워지겠죠. 먼지 다듬이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 해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다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힘에 붙여서 결국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먼지 다듬이는 100% 없앤다라기보다는 관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롱런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먼지 다듬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영상 보시고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시고 결과가 좋으면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